자, 오늘은 삶의 영원한 안정감이란 존재할 수 없다. 영원한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도 되게 상대적이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표가 행복한 삶인 경우가 많죠.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겠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겠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획득을 하면 내 삶의 고난이 끝나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부를 만한 무언가가 끝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제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만은, 억만장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노입니다, 노. 이거는 저뿐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돈을 꽤나 가지고 계시는 부유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확실히 불행합니다. 자기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뭐 가야 될 때 못 가고 이러면 확실히 불행한데, 근데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도파민도 그렇죠.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 도파민 저항성이 생기고, 도파민이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그 도파민은 계속적으로 분비가 되지도 않지만 계속 분비가 돼도 저항성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고 거기서 도파민이 분비가 될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지만, 그 쾌감을 느낄 때는 도파민이 고갈된 상태에 존재하다가 갑자기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의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계속적으로 재밌는 게임을 해요. 계속적으로 재밌는 게임을 하면 뭐 재밌나요? 나중에는 뭐 게임 불감증 뭐 이런 거 걸리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걸려봤어요.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칭 카사노바죠. 카사노바들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걔들이 행복한 연애를 하는가? 제가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바뀌는데, 나는 태어나서 여자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어봤는데 니는 1년에 몇 번을 갈아치우냐? 근데 걔가 그것 때문에 뭐 만족을 하고 행복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한테 뭐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 사실 되게 외로워,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처럼 보이잖아요. 정말로 외롭다는 느낌을 절절하게 표현을 해요. 지속적으로 행복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이거보다 더 큰 무언가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추구를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죠. 10억을 벌었으면 20억을 벌고 싶고, 100억을 벌었으면 뭐 1000억, 뭐 조를 벌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끝이 없는 거예요. 도파민은 계속 분비가 되어도 거기에 저항성이 생기면 더 이상 뭔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다운입니다. 도파민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쾌락이, 행복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영원히 계속적으로 저항이 생기는 부분을 계속 때려 넣는다고 그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전 2019년도에 주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주식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뭐 이제 개미들도 많이 생겼죠. 존리 대표님 같이 투자하고 막 이래 했었습니다. 아무거나 샀는데 다 잘 돼요. 그냥 뭐 대충 샀어요. 뭐 이거 저거 요거 던져도 다 잘 돼요. 다 잘 되고 뭐 지금 수익률 20% 나는 주식 어디 있어요? 저 엄청 꼬랐어요. 뭐 테슬라 마이너스 40% 뭐 이러던데요. 지금 수익이 20%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는 20% 미만인 주식이 별로 없었다고요. 뭐 완전 꽝이야. 뭐 20% 미만인 경우면 완전 막 정말로 하찮은
예, 하차는 뭐 똥같은 주식 표현이 좀 그런데 되게 하찮은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튼 주식이 그렇게 전부 다 빨간불일 때는 제가 뭐를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지금 원래 내가 샀던 것보다 전부 다 가격이 올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원래 샀던 것보다 전부 다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전부 다 비싼 거죠. 저는 싼 가격에 뭔가를 사고 싼 가격에 산 게 올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산 무언가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올라 있는 상태인 거지, 전부 다 굉장히 비싼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들 차트를 보고 있으면 기분은 좋은데 전부 다 빨간색이니까. 근데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는데 이거는 힘든 거라. 야, 이게 다 비싼데? 야, 테슬라가 100% 올랐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지 100% 뭐, 그러니까 100%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테슬라를 사야 되로 말해도 이게 계속 오를 거니까 계속 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빨간색이니까 이제 뭐 사야 되나,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종목 사고. 그래서 주식이 종목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처절하게 떨어지고 있죠. 완전히 막 칼로 절반 자르고 절반 자르고 절반 자르고 이렇게 처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 뭐 해도 이제 사야죠. 이제 주식을 사야 되시겠죠. 근데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못 사겠죠. 떨어지고 난 다음 이때 사면 이제 나중에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빨간색 되어 있겠지. 빨간색 되면 또 뭐 사야 되나,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이 행복을 항상 느낄 때는 굉장히 높은 상태고, 이거 여기서는 더 조그마한 행복이 더 더해져도 우리가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굉장히 하이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고 이제 떨어질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사실을 모르고 더 추구하는 것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속적인 행복이라는 거는 존재가 할 수가 있나요? 영속적인 행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특정 순간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역치를 넘기지 못하고 아래로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게 된다고요. 다 기준금리 연방준비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 지식이 굉장히 뭐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슈카월드에서 슈카가 아니야, 그렇지? 그 소수몽키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 이런 거 광고하시는 유튜브인데, 그래서 설명을 되게 잘해줬어요. 금리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줬는데, 금리는 댐과 같아서 금리를 높이면 여기에 돈이 쌓이고 시중에는 돈이 마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죠. 돈이 없으니까. 다시 금리를 올리면 여기는 괴롭고 여기는 돈이 쌓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연준의 이제 의장이 누군가가 이 금리를 확 올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기는 정말 안 좋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다 황폐화된다기보다 돈이 마르니까. 이렇게 높게 있는 건데 여기는 마르니까. 그러면은 한 명이 이렇게 굉장히 높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잘렸다고요. 잘리고 그 다음 사람이 연준 의장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높게 올려놨던 금리를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면 여기 쌓여있던, 은행에 쌓여있던 돈이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럼 시장에 돈이 많아지죠. 또 내리면, 그럼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또 내리면 또 쌓이고, 또 내리면 또 쌓이고. 그럼 나중에는 여기에 나중에 써먹어야 될 물이 다 쓰고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많지. 여기는 물이 많은데 이제는 막 더 이상 물을 뿌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여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물가를 잡으려면은 시중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여야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다시 이쪽에 있던 여기 물이 쌓이고 여기는 말라가죠.
그 과정에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거든요.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금리를 계속 풀면 사람들은 일단은 좋아, 일단은 행복하지만 나중에는 고통이 남죠. 그 고통 어떻게 해결할 건데, 더 이상 이제 금리 내릴 때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그 사람이랑 나랑 영원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반목이 있고 틀어지는 게 있어야, 거기서 고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 뇌과학자 강연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성취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성취는 지속적으로 얻어질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얻어줘도 점점 더 큰 성취를 계속 요구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성취에서 행복감을 얻는 거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더 이상 이 사람의 욕심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성취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패턴을 끊어내고, 도전에 의해서 도파민을 끌어내거나, 하여튼 도파민을 공분기를 겪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단련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터져요. 단련을 하고 난 다음에 막 혼자 필드에서 공을 잘 치려면 연습장에서 이빨 꽉 깨물고 연습을 해야 돼. 계속 필드만 나가면서 필드에 있는 골프의 스코어가 늘 거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되죠. 인생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지속적인 행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개념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반드시 고통의 기간이 따릅니다. 고통의 기간이 따르고 메마른 기간, 힘든 기간이 따릅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적으로 도파민을 풀 수가 없어요. 계속 주식이 높은데 내가 그걸 계속 살 수가 없어. 한 주에 1,000원 하는 거, 한 주에 1,000만 원 하는 거를 내가 한 주도 못 산다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일정한데 1,000만 원짜리 팔아서 1,000만 원짜리를 또 살 수도 없다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주식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된다고요. 주식이 떨어지고 고통을 받아야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즐거운 순간이 있으면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힘든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힘든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도 와요. 그거를 계속 피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랑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계속 그러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마침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울증, 그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마침내는 우울증 같은 것들이 오게 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마침내는 우울증 같은 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때마다 이걸 했지만, 제가 점점점 느끼는 거는, 그 행복이라는 거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되면 결국은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서 무력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뒤따라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